14일간의 자율 결정이 무산되면 법은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교섭 대표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과반수 노조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조원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를 뜻합니다. 단독 노조가 과반이 아니더라도 여러 소수 노조가 연합하여 과반을 형성하면 그 연합체가 대표권을 갖게 됩니다. 2단계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노사 갈등의 최대 격전지가 됩니다. 기업은 확정 공고 시 확인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지위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향후 교섭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반수 노조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 단계인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모든 노조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협상팀을 꾸리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성향과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여러 노조를 한 테이블에서 동시에 상대해야 하므로 협상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공동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치밀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다수 노조를 상대로 하는 입체적인 협상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이 복잡한 국면을 돌파하는 해법입니다. 원하청 교섭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현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도구가 바로 교섭단위 분리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는 사업장 전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 형태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단위를 쪼개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하청 구조 속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집단들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어 교섭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해줍니다.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춰 교섭의 판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 판을 합법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제도적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하청 노조는 물론 원청 사용자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신청인 적격입니다. 원청이 해당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가 신청하는 분리는 신청인 적격 미달로 각하될 것입니다. 즉,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그 안에서의 분리 논의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곧 분리 전략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분리 신청에는 법이 정한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나 이미 공고가 나갔다면 교섭 대표 노조가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한창 창구 단일화가 진행 중인 중간 단계에서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분리 신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어기면 노동위원회는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즉시 각하 처리를 합니다. 분리 전략을 검토 중이시라면 타이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무부서와 반드시 공유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이때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격차나 교섭 관행을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분리하고 싶다는 주장이 아니라 왜 이 집단들을 분리하는 것이 노사 상생과 교섭 효율성에 기여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신청서 한 장, 첨부 서류 하나가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좌우하므로 인사노무 부서와 법무 라인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논거를 구축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분리 신청서 작성 시 가장 기술적으로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은 원청의 지배력을 뾰족하게 특정하는 일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어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질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경계선을 긋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입니다.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을 정확히 획정함으로써 향후 교섭의 범위 또한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의 강력한 직권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서류 심사를 넘어 관계자 문답과 현장 방문 조사까지 수반하는 강도 높은 과정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조사가 시작되면 투명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되 동시에 회사의 분리 논리를 뒷받침할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하청 노조들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효율성을 위해 분리를 원해도 노조는 단결권 약화를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반대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즉 직무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나 전혀 다른 인사관리 체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승부는 노사 양측의 주장이 맞설 때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내놓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노동위원회 심리 메커니즘의 대원칙은 분리 여부를 따지기 전에 원청이 진정한 사용자인가를 선행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섭 단위 분리는 교섭을 전제로 하기에 사용자성이 부인되면 분리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개정법 제2조와 정부의 해석 지침에 따라 사용자성 여부를 아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분리 신청을 준비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부여된 사용자성이라는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경영 전략에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리 기준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검토됩니다. 첫째는 업무의 성질, 임금 체계, 근무 시간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둘째는 계약 형태나 채용 방법 등 고용 형태의 다름입니다. 셋째는 기존의 노사 간 협의 방식이나 교섭 관행이며 마지막은 이에 준하는 기타 사항들입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의 직접 고용관계에서 적용되던 기준들이 원하청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현장의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이 항목들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영진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핵심 전략 포인트가 바로 원하청 관계의 특례 기준입니다. 법은 일반 기준보다 우선하여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그리고 교섭 단위 유지 시의 노노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리 형태로는 직무별 분리, 상급단체별 분리, 혹은 유사한 하청기업들을 묶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노조를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유발한다면 이는 강력한 분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특례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현장의 가장 평화롭고 효율적인 교섭 체계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스크 관리의 엄중함입니다. 이제 개정법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상 교섭 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는 교섭 거부의 태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적법한 이행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원하청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철저한 법 준수와 전략적 대응만이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